예, 이번 시간에는 선납세금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납세금은 이제 원천징수세액이 될 겁니다. 은행이 아니라 법인이 은행 예금이나 적금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 이자 수익이 지급이 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세액을 원천징수하는데 법인이나 개인 구분 없이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개정된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선납세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법인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중에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되거나 환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할 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지 확인도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과정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선납세금 관련되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재 62페이지입니다. 선납세금을 전표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3월 25일자에 선납세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납세금과 보통예금 이자 수익이 같은 전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이 같은 전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선납세금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교재 6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전표들을 전부 다 회계 처리를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선납세금을 반영을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구분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25일자 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선납세금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동시에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선납세금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적요 수정을 통해서 1번 적요든 2번 적요든 원하시는 적요를 법인세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적요별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요를 미리 등록하셔서 법인세 원천 부분과 지방소득세 원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64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납세금 관련해서 정리를 하시다 보면 우리 법인조정에서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원천납부 명세서가 있습니다. 원천납부 명세서에 원천징수 의무자를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리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 쪽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금융기관 탭이 있는데요. 이 금융기관 탭에 거래처에 그 은행마다 은행 사업자 등록 번호를 7번 은행 사업자 번호 란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 주시게 되면 관련되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법인세법에 있는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 등록 번호를 모를 때에는 우리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 거래처 구분 코드 도움에서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숫자 9를 10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9로 입력을 하셔도 법인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는 추후에
추후에 지방소득세, 법인 조정에서 우리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인 지방소득세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 9로 입력을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추후에 확인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우리 회계 쪽에 있는 거래처 등록에다가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조정에서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새롭게 불러옵니다. 불러오게 되면 자,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이 보시면 이자, 지방소득세와 법인세가 같이 불려져 오죠. 이런 경우에 이 부분 삭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삭제를 하고 법인세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 지금 자료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표 입력 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3월 31일자 전표 입출금으로 처리한 경우 있죠.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 관련되는 부분 14만 원이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이 전표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을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하셔야 되죠. 이자 수익은 대변, 나머지는 차변으로 이렇게 대체 전표로 해서 하나의 전표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14만 원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좀 불편하지만 관련되는 정보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시고요. 자, 적요란에 커스를 두고 자, 구분란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대부분은 내국인에 해당이 될 겁니다. 내국인을 선택하시고 엔터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자 배당금액란에서 관련되는 이자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엔터로 진행을 하시고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등록을 해줍니다. 물론 법인세 신고에서 지방소득세 납세지 등록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등록하시게 되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미리 등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서초동으로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 찾아집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부분 내국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자 금액 반영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지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치동에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저장한 후에 법인조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F12에 보시면 기납부세액의 원천납부세액 금액이 42만 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 쪽으로 갑니다.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지방소득세란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특별징수명세서에서 그 내용은 이제 교재 66페이지에 있습니다. 66페이지에 있는데 자, 상단 부분에 보시면 F12 전표 불러오기가 있고요. CF12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전표 불러오기는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 법인세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는 것처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C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CF12 불러오기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갑의 데이터 반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반영이 됩니다. 자, 반영된과 동시에 지방세 특별 징수지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요 내용을 저장하고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특별징수 납부세액까지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에 대한 전표 입력과 우리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